보수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자유한국당의 일성입니다. 과연 불리한 전국 상황을 뒤집어 역전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께 질문 있으신 분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역시 샵 4560번, 우물정 4560번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질문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분, 4145님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께서 보내신 그대로 일단 읽어드릴게요. 임명진 목사님, 대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의원님네들 반성은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셨습니다. 아직 저 비대위원장보다는 목사님이 좀 익숙하셔서 네. 이런 문제 질문 네. 보내셨는데요. 예. 아니, 그럼요. 뭐 대선 5월 9일 하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작한 거죠.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 없습니다. 50일 뭐 예. 한 50일 길죠. 뭐 한 2, 30일이면 되는데. 네. 아니, 그래도 무슨 유력한 후보가 있어야. 아니, 못 보셨어요? 어제 그저께 예. TV조선에서 6명 나와서 토론하는 거 못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그렇죠. 뭐 6이나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러시구나. 네. 그 반성들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는데 아직도 철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있어요. 네. 네, 걱정입니다. 네. 뭐 근데 집안에도 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는 또 다 돌려주시죠. 그렇죠. 뭐 예. 너무 오래 떼고 다니니까 예.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해서 돌려주었는데 네. 네네. 하여간 뭐 아직 뭐 거의 다 네. 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당 2차 컷오프 발표가 이제 조금 뒤죠. 7시쯤에 나오는 7시입니다.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네. 저 누굽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네. 모른다고 그러시네요. 아니, 정말 모릅니다. 아니, 뭐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진짜 모르신 것 같아요. 아, 표정이.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 대 친박 이런 구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글쎄, 뭐 질문을 밖에서 하세요. 뭐 추측이야 무슨 추측인지 못하겠습니까? 네. 네. 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네. 아직 모른다.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네. 뭐 10% 가까이 나오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지금 홍준표 네.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하고는 이번에만 해도 여러 번 만나셨잖아요. 네, 뭐 그랬죠. 당원권 회복 과정에서도. 네, 예. 네.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보시니까. 홍준표죠, 뭐. 홍준표다. 네. 예. 네. 그런데 예. 그 엊그제 그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김관영 후보가 이 좀 막말 좀 자제하자 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막말은 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제 그 사람의 뭐 정치 스타일이죠, 뭐 전략이죠, 뭐 말하는 거 전략이다. 그렇죠. 말하는 건 뭐 다 사람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은 그게 홍준표 스타일이니까 네. 누가 뭐라고도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네. 그게 조금 문제라고는 알고 본인이 알고 있죠. 아.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예.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런데 네. 이게 뭐 사실 뭐 정치인도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때는 조크도 좀 하고 말이에요. 네. 또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상처를 크게 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미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또 뭐 이번에는 대법원 이게 자신이 지금 대법원에 그 재판이 계류 중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대법원에서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출마하느냐 뭐 이렇게 되니까 대법원이 유죄를 내릴 때는 내도 노 전 대통령처럼 자사로 검토하겠다. 뭐 이건 좀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니까 네. 우리 6분 후보가 있는데 이분에게만 제가 대변을 하는 것 같아서 불공정 경선인데요. 제가 이렇게 저는 하면 지금 홍준표 당해서. 후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막말에 대한 질문을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해명을 잘 했더라고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전혀 네. 자기는 전혀 무슨 뭐 유죄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저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지 강조해서 얘기한 거지. 네. 뭐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게 이제 강조다 보면 뭐 다른
그런 표현도 하게 되니까 네. 안상수 왜 후보가 그래서 막말 홍준표 지사 본선 경쟁력 없다. 언제 저런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까? 저거 경선 룰에 위반이 되는데 서로 자당 후보를 비판 안 하기로 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당이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이 네. 내외적 여건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명의 후보, 뭐 9명에서 시작해서 네. 지금 오늘 6명, 오늘 이제 지나면 이제 4명으로 이제 줄어들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뭐 결국은 우리나라의 뭐 많은 그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듯이 4대 4대입니다. 보수사, 보수사, 진보사, 진보사, 중도이. 중도이.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될 거고요. 네. 마지막에는 1대1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무슨 음. 뭐 문재인 후보 1위라고 그러는데 네. 30%대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아, 예. 예, 결국은 뭐 우리 보수에서 누가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금방 그거는 따라붙을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양강 구도 네. 그리고 이제 중도를 누가 이렇게 더 표를 넣느냐 이제 그렇게 결국은 대선이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1대1이 된다 이렇게 그동안 예. 그 주장해왔거든요. 그게 뭐 안철수 문재인. 예, 자기야 무슨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성 있는 얘기를 해야죠. 네. 1대1이면은 그런 1대1은 아니고 그렇죠. 한국당 후보 대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1대1일 거다. 그렇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뭐 네. 그러면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후보도 안 냅니까? 바른정당도 지금 뭐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요. 뭐 저는 뭐 또 우리 당 일이 바쁘니까 다른 당은 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네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겠고 네. 뭐 누가 나오면 또 나오는 거죠. 뭐. 네. 근데 뭐 되게 할 1, 2% 되던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뭐 이른바 빅텐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국당부터 저 국민의당까지 네. 전체를 아우르는 네. 뭐 이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른바 비문 전선, 네. 뭐 반문 전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빅텐트를 치려면 그런데 큰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빅텐트가 쳐질는지 스몰 텐트가 쳐질는지 아무 텐트도 안 쳐질는지 모르지만 네. 네. 그런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텐트가 쳐진다면 그거는 한국당이 큰 기둥이 돼서 쳐질 거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보나 규모를 보나 뭐 우리가 대선 후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당의 역사와 규모를 보면 그런 정도 나와야지 무슨 뭐 다른 당의 규모가 뭐 두세 명 낼 정도면 네. 우리 당이야 뭐 6명 정도 내죠. 그러니까 빅텐트 치더라도 네. 뭐 그래. 우리 당이 아마 큰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해야 될 네. 겁니다. 그래야 쳐질 겁니다. 네. 8260님이 자유한국당 토론회에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요. 네. 대책이 있습니까? 어허.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시청률이 많이 잘 나왔다는데요. 다른 당에 아, 비해서. 그런가요? 네. 그 TV조선에서 한 거요? 네, 네. 그건 어제 TV조선이라서 어제 한 건데 어떻든지 간에 예. 뭐 이제 앞으로도 다른 방송에서도 할 테니까요. 네. 예. 저는 뭐 그 얘기는 별로 동의가 안 되네요. 어디서 그런 저기 오보를 시청자 질문이세요. 아, 질문이시군요. 네네, 시청자 네, 질문. 근데 사실은 이 보는 재미는 이 자유한국당 경선이 보는 재미는 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누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토론 내용이 괜찮잖아요. 제가 뭐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보다 뭐 거친 말도 막 나오고 막 논쟁도 붙고 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될지 모르는 네.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좀 끌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정치라는 게 뭐 서비스죠. 국민들에 대해서 즐거움도 주고. 네. 예. 네, 우리 당이 그런 일에 충실하고 있죠. 네. 그래요. 예.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대표와 만나셨어요. 네. 그 무슨 말씀하시나 참 궁금했는데 이분이 한국당 후보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오보입니다. 그래요? 오보인가요? 오보고 뭐 우리가 다 그 보도한 언론기관에게 저희들이 사과도 받았어요. 아, 1시간 조금 남짓 만났는데 밥 먹기도 바빴죠. 뭐 오래간에 만났으니까 뭐 건강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김종인 전 대표하고는 이 개헌 문제가 사실 우리들 관심이에요. 네. 옛날부터 네. 뭐 제가 비대위원장 가기 전부터
개헌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네. 개헌을 꼭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그랬어요. 아니 정치적인 얘기하려면이야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같이 계셨는데 예. 네. 무슨 뭐 그런 민감한 정치적인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 뭐 속내를 가까운, 틀어놓고 할 예, 자리는 아니었다. 예, 가까운 사이니까. 근데 오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보가 너무 커져서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 이 얘기가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김종인 전 대표 자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왜 남의 당에 후보를 내라 말라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네. 본인 자신이 부인하셨어요. 네. 네. 시청자 질문인데요. 질문 4809는 질문이 아니고 임명진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저 한번 비례대표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원. 저기 3433님이 네. 왜 자유한국당은 종편에만 나옵니까? 그러니까 KBS, MBC 같은 지상파나 이런 데는 왜 안 나옵니까? 이런 질문이신가요? 그거 우리 보고 물어보지 말고 그쪽이 물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그 후보자 토론회도 네. 그런 방송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혹시 있습니다. 좀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설마요. 언론이 어떻게 정당 제2당인데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집권당인데 차별하겠습니까? 네. 저는 언론이 그렇게 상식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이 바른정당과 바른정당. 뭐 합당이냐 바른정당을 흡수하냐 이런 단어를 쭉 쓰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 어떻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수 없다. 여러 가지 아까 입장이 다른 당 사정은 살펴볼 겨를이 없다고 그러시긴 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분가 있잖아요. 분가. 네. 그저 자꾸 후보 단일화 얘기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큰 집이니까 그냥 사업하려고 나갔다가 안 되면 집안에서도 도로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냥 네. 들어와라. 들어오면 되죠. 와서. 아마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룰을 조금 바꿔서라도 지금이라도 들어오도록 하는 거 제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예. 근데 또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제 한국당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네. 아직 최순실 옹호당이고 친박 핵심들이 버젓이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냐 이런 반대론도 막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하네요. 왜 저 사람들하고 손잡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우리 당 안에도 있어요. 바른정당을 향해서. 예.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그런 주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나간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3선 이상 사람들. 그렇죠. 다선 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럼요. 네. 거기 나간 사람들 중에 박근혜 정부가 해서 당 대표를 2년씩이나 하고 원내대표 하던 사람도 있고요.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떡하니 나가가지고서는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그러고 네. 우리 당의 초선이 46명 있어요. 네. 94명 중에. 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만에 이런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우리 보고 책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당 쪽에서 보면 나간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 그 3선, 4선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당에서. 아버지 때부터 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 네. 이게 왜 우리 당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을 따지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우리 당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우리가 네. 다 형제 아니냐. 네. 제가 말리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그중에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라도 예, 그래서 자꾸 무슨 우리 보고 우리 당에 있는 몇 사람들 보고 나와라 그런다는데 제가 듣기에는 들어오고 싶다 그런 말로 들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또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여러 이슈를 가지고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연정과 관련된 논쟁을 가만히 보면
한국당은 절대 대상이 안 된다. 뭐 청산 대상이다. 적폐 청산을 어떻게 손을 잡느냐 이런 반대론이 있고 한편에서는 그래도 개혁 의지가 있으면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한국당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돈남마라는 거죠. 옛날에 자기들은 패족 아니었나요? 예? 옛날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랬거든요. 네, 스스로 패족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스스로 패족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당입니까?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국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예? 우리 그런 얘기 안 해본 적 없어요, 우리 당은. 그러니까 깨구리 무슨 뭐 옛날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하고 정당도 때를 따라서 잘못하는 일도 있고 네. 그러면은 뭐 고치자, 고쳐라 이렇게 하고 또 같이 손을 잡고 국정을 논해야지 94석이나 있는 이 당을 가리켜서 뭐 상대를 안 하겠다. 그 국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국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잘못하면 뭐 얼마나 잘못했으며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뭐 우리는 여당 노릇하는 거 잘못했지만 야당 노릇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책임의 경중은 있지만 네.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뭐 당신하고는 안 된단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렇게 완전한 집단은 어떤 집단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정치 세계에서 저는 참 자만스러운 얘기고 네. 국민들을 좀 이렇게 그렇게 그 국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국민들이야 어떻든 여당, 야당 또 정당들이 다 사이좋게 손을 잡고 네. 국정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지. 네. 무슨 뭐 너 잘났으니까 뭐 저당하고는 안 한다. 그거는 이 국민들의 바람을 저는 저버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뭐 청산 대상 대청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후보가 강력하게 그동안 해왔는데 얼마 전에는 70년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네.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적폐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청산해야죠. 대상이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오늘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이른바 가짜뉴스 파동으로 또 좀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 네. 사실 이거는 뒤에 뉴스자를 붙이는 게 좀 이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명백하게 소설 쏘듯이 해갖고서 그냥 이렇게 퍼뜨리는? 네거티브 네.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수 여단장인 시절에 표창장을 받은 건데 그거는 1975년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뭐 이후에 광주 학살의 주범 뭐 이거하고 관계없는 시점인데 어쨌든 문재인 캠프에서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해서 자료집에 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삭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문재인 대표 후보의 그 해명이 저기 나오는데 이게 그 공수여단장은 전두환 장군이었고 반란군이 우두머리였는데 표창을 받았다. 사실 표창 받을 땐 반란군이 아니었거든요. 네. 하여튼 말을 저렇게 하는 바람에 자꾸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짜 뉴스니까 뭐 논평을 가치도 없지만 예.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겠어요. 네. 뭐 우선 첫째로는 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병영 생활을 할 때 네. 공수단에서 전두환 장군의 뭐 총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창 받았으니까 그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단장. 여단장이 여단장. 했을 예. 때 뭐 표창을 받았다니까 뭐 기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아마 틀림없이 문재인 대표는 자꾸 안보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네, 네. 내가 이렇게 군인 생활할 때 열심히 했다. 표창도 받은 그런 내가 공수부대 출신. 그렇지, 공수부대 지금 저 출신이고 사진처럼. 예. 안보에 철저한 사람이다. 뭐 이런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꽤 오래전 일 아닙니까? 75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때 군대 생활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군인 간 사람이 군대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랬죠.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안보관이 투철할 거다.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네. 네.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당은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가라는 예. 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대목을 불안해요? 저는 뭐 안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뭐 사드 문제라든지 또 미국과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뭐 이런 거를 볼 때 아무래도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저희 당은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안보 불안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저 특전사 근무 때 저 사진 한 장이 뭐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 많이 편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군대 잘 갔다 왔다고는 근데 어디선가 말씀하셨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예.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으니까 표창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것까지 뜻이었습니까? 나쁘게 볼 까닭은 없잖아요. 그때 잘했죠. 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오셔서 문자가 지금 1000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아 여기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가 아니라 특전병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네. 예. 네. 아마 특전사 다녀오신 시청자께서 예. 문자 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네. 자, 그리고 네. 또 다른 오늘 뭐 질문. 네. 아주 뜨거운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홍석현 네. 아, 예. 그 중앙일보 회장 자리를 딱 그만두면서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일을 찾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면 대선 출마인가? 네. 뭐 이렇게 다 바로 이제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저희 당에서도 9명이나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 나오고 싶으면 나와보는 거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니까. 예. 네. 자유죠. 뭐. 뭐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뭐 언론사 사주였는데 바로 엊그저께까지 뭐 선거에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하냐 뭐 이런 논란이 그거야 또 뭐 예. 나와봐서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지 뭐 제가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그 출마 자체를 네. 가지고 뭐라 할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주제 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905님이 사진 한 장으로 안보 불안이 해소되나라고 또 문자를 주셨나요? 네. 자 이제 내일 얘기를 조금 네.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예. 내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게 될까 좀 굉장히들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뭐 대변인도 아니고 또 법률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또 박 전 대통령하고 제가 무슨 소통을 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검찰 소환을 받는 거는 그건 참 불행한 일이고 뭐 당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내일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네. 저는 본인도 뭐 진실을 밝히고 싶다니까 네. 잘 밝혀지고 또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네.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사회가 더 우리 국민들이 통합이 되는 네.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네. 예우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규는 이제 당규는 이렇게 형사 혐의로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 기소가 되면 네. 당연히 당원권 정지로 갑니다. 아. 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외 없이 당원이시니까요. 그 네. 당규를 적용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삼성동 네. 자택으로 돌아간 날 저녁에 그 모인 전경을 보고 네. 또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그 보낸 메시지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야권에서 이 심판 불복이다, 헌재 심판 불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 위원장님은 이거 불복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뭐 사저를 떠난 것 자체가 관절을 관절을 떠난 관절을 떠난 네. 사저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승복이지요. 그걸 그렇게 한 거를 왜 야당에서는 계속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 아니라고 그러는지 아니 그렇게 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지 난 그 마음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일을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난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내일 검찰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지금 안 밝혀진 게 있으니까 검찰도 조사라는 거고 또 본인도 나가서 해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 자꾸 억지스럽게 그러는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좀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죠. 그 야당이 왜 억지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뭐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심사가 틀렸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람들 왜 그러는지. 그러나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의 비판이 있었고 또 그날 모인 국회의원들,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뭐 누구는 무슨 총괄을 맡고 누구는 법률을 맡고 뭐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 있으면서 8명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삼성성 팀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 후로는 뭐 뉴스가 지금 안 나옵니다. 혹시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 뉴스 안 나오잖아요. 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무슨 조직도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인간적인 인사차 같다는데 그것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4809님이 임명진 위원장님 역시 보수의 아이콘이십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 오래 계십시오. 이런 문자도 격려 문자도 계신데 사실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뭐 임명진 빨갱이 물러가라. 뭐 이런 시위가 지금도 여기저기에 지금도 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직도 예, 사실은 시청자와 같은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갑자기 말입니다. 네. 뭐 오래전부터긴 하지만 저보고 자꾸 비대위원장 물러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집 앞에서 지금 석 달째 데모를 해요. 저 물러가라고. 어머나. 예, 당사 앞에서도 그러고. 네. 이 한나라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뭐 상한가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추미애 대표 나가라, 박지원 대표 나가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없었죠. 예. 유독 저한테만 그러잖아요. 그럼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예. 이게 인기가 아주 좋아서 서로 지금 들어오려고 나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임명진 위원장 밀어내고. 예, 이러다가는 제가 너무 경쟁이 심해서 오래 못 있게 생겼어요. 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참. 네. 근데 이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 끝나면 이제 정상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이. 네. 그때까지가 이제 역할이신데. 그렇죠. 그 되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거야 뭐 병원에 입원하면 예. 의사 맘대로입니다. 주치의가. 당신이 이만큼 됐으니까 퇴원해라.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맘입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 됐다고 그건 보십니까?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네. 당을 창당하겠다는 그런 네. 분들이 계셨죠? 네. 혹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라는 그 당 이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네. 이거를 누가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사실은 놔뒀어요. 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누가 얼른 갔다가 지금 창당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당이 되면은 친박 핵심계 의원분들이 그리로 가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네. 하여간 뭐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공수부대 다녀오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4637님은 문재인 후보 근무했던 제1공수여단 네. 근무 시 전 장병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래도 다 잘했으니까 표창 받았겠죠. 예, 예. 뭐 그걸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뭐 훈장 표창인가 하나 받았습니다. 그걸 자꾸 문재인 후보가 그거 하나 받은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샘내면 어떡합니까? 예. 받았다는데. 이 질문 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잘하시길 이런 문자도 보내셨고 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데 국민한테 한마디는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분 마음을 모르니까요. 네.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무언도 메시지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럼요. 검찰 수사 잘 받는 것도 네, 그것도 메시지입니다. 뭐 내일 검찰에 출두하신다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출석을 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하는 것 자체도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네. 보수의 알겠습니다.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만큼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